대한민국의 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직원들은 한진 일가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죠. 예, 경찰이 그 조현민 전 전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던 바로 그날이었죠. 대한항공 직원인 350여 명이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 검은색 계열 옷에다가 저항을 뜻하는 그 V4 벤데타 영화에 나오는 그 가면 있죠. 그걸 쓰고 나왔습니다. 신분을 이제 가린 거죠. 조양호 일가 이제 완전한 퇴진을 요구하긴 했는데 실제 퇴진 가능성은 사실 미지수거든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이 지분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들을 쫓아낼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원들이 직접 움직였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서는 온라인에서도 자기 좀 정체를 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카톡방에서도 제대로 말을 못 해가지고 관리자하고만 소통을 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가면을 쓰긴 했지만 나왔다는 거고 가면을 썼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점이요? 여태까지 수많은 시위들이 있었잖아요. 뭐 노동 탄압반대, 노조 와해 반대 온갖 시위가 있었는데 가면 쓰고 나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가면을 쓰고 나왔다라는 건 말이냐면 그 내에서 그 대한항공 내에서의 그 노동 탄압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전 광화문을 왔다 갔다 자주 하니까 이제 오다 가다 잠깐 봤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가면까지 쓰고 나오나.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직 기장인데 우리가 아무리 정부의 요구를 해도 그동안 수년간 정부 얘기를 해봤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친재벌적이고 대한항공 편이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 뭐 우린 조양호 일가를 얘기하지만 정부가 원칙만 지켰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나 하시고 가장 좀 가슴 아픈 대목은 조양호 일가를 그 내려오게 하는 거는 탄핵보다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절차가 없잖아요. 절차조차도 없어. 뭐 선출직도 아니고 그 민간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조양호 일가의 모든 거는 한마디로 이제 자업자득인 거죠. 그리고 한 차례의 그 땅콩 회항 문제로 그 곤욕을 치렀는데도 거기서 반성하지 못하고 거기서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일가가 경영 능력이 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이런 우리가 사랑하는 국적기를 이끌어가는 이 CEO로서는 부적합하다. 이거를 이제 정말 대한민국 만방에다가 저는 얘기한 거라고 보고요. 그 조 씨 일가는 대한항공을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부끄럽죠.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가. 아니 제가 일본 대마도로 갔어요. 네. 뭐 일행들하고 이제 대마도 구경 한번 한다고 갔는데 가서 이제 그 민박집에 일본 그 사무원이 TV를 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날 한국에서 봤던 화면이야. 웬 아줌마가 막 집어 던지고 막 여자 뺨 때리는 그 화면을 계속 반복해 주고 있는데 일본인 그 직원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호텔 공사장. 아유 정말 창피해가지고. 일본에서 근데 상상할 수 그래서 없는. 내가 이제 가서 또 옆에 채널 틀어보니까 또 그거 하고 있어. 또 그거 하고 있어. 아무튼 국제마신 다 했는데 어찌됐든 대한항공 또는 최근에 이제 일련의 사태로 이제 터지긴 터졌는데 근데 터질 수밖에 없는 이제 사회 분위기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60년대, 70년대와 다르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막혀버린 사회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좌절 이제 쌓이고 쌓이다 지금 폭발을 단계 온 겁니다. 임계점이 다다르는 것이죠. 이제 또 두 번째는 과거에는 내가 이런 불만을 공개한다. 그럼 내가 지장 내에서 왕따 당할 거야, 죽을 거야 했는데 이게 오늘 용인된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미투 분위기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내가 용인 있게 이야기하더라도 사회가 어느 정도 다 용인해 주겠지 않은 그 분위기에 안도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이런 불만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SNS라든지. 정말 익명으로 내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사진 하나 띄웠어. 그런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울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표출되고 사회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권력층의 갑질을 참다 못한 을들의 반란이 전방위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갑질 119라는 데서 이제 이 소개한 걸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 운전 기사가 뭐 교통 위반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한 버스 회사에서는 이거 종이에다가 그 위반 사례와 뭐 반성문 이런 걸 해갖고 이 목에다가 그걸 걸게 한다는 거예요. 설마인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이제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한 공기업의 간부가 직원한테 개인 운동 트레이너를 이제 시켜가지고 뭐 24시간 뭐 자기 운동하고 싶을 때 다 이제 하게 하고 거기다가 또 한 막내 직원이 이 사장과 이제 식사를 하면은 사장에게 이렇게 턱받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의 애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안 하는 정신력이 낮은 사람이 이거는 턱받이 얘기는 너무 1990년대인데 나 대학을 다녀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에 나쁜 놈은 딱 두 사람 있었어요. 전두환하고 노태우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권력이 유지가 되는 게 온 사회에 널린 게 조그만 전두환과 조그만 노태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미시 권력이다라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저 권력이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까지 거시 권력에만 신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독재타도 민화 뭐 등등등 해서 거시 권력의 민주화고 어느 정도 됐는데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제 사회적인 민주화로 번져나가면서 이른바 가불이란 말이 딱 그건 것 같거든요. 법적 정치적으로 평등한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평등하잖아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 더 심각한 건 말하면 그냥 사회 곳곳에 있는 가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을인 사람 있잖아요. 네. 자기가 갑이 위치가 되잖아요. 그럼 갑질을 해요. 이게 이 전체를 우리가 반성하고 이런 기제를 갖다가 없애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마지막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안영환 원장님, 그 예전에 뭐 또 뭐 있었어요? 뭐 맥감 얘기도 있고 뭐 있고. 야, 그 맥감 이야기가 요즘 다시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등장한다고 해서 저도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현재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입니다. 최철원 씨라고 M&M이라는 물류회사의 대표였는데 이 M&M 회사가 동서해운이라는 물류회사를 인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물류회사니까 이제 뭐 택배 직원들일 거 아니에요.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을 고용 승계를 할 때 조건이 화물연대를 탈퇴해라. 그때 이제 거기 지회장은 탈퇴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안 안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인 시위를 했어요. M&M 앞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1인 시위를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어느 날 오케이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차, 자기 이제 그 차 이렇게 권리죠. 5천만 원에 사주겠다. 인감까지 가져와라. 그러니까 본인 이제 해결됐구나. 그래서 이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더니 갑자기 엎드려 뻗쳐. 군대에서 말하는 빠따하면서 너 2천만 원어치만 맞아. 한 대에 100만 원이야. 그러면서 10대를 때리랍니다. 10대를 때리니까 이제 쓰러졌겠죠.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한 대에 300만 원이야. 하면 3대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는 입에다가 뭐 넣은 다음에 손을 못 들어가 마지막 펀치를 얼굴에 날리더라는 거예요. 짐승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수표를 던지더라는 겁니다. 아우 나쁜. 이거 영화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진짜. 영화 이 베테랑에 나오는 화면인데 네. 베테랑이 이 사건을 모티브 삼아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요즘 무죄죠. 최철원 씨가 이제 처음에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징역 살다가 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건 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말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분들은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우리 그 1억 모금합시다. 그래가지고 1억 줄 테니까 1억 원씩 때리면 되잖아. 또 사례 한번 무슨 보도록 말인가 했어. 똑같은. 1억 모아가지고 도와주자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 지금.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직원들 단지 직원들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직원들한테 월급 줘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날 먹여 살린다. 이 생각 가지면 이런 짓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인격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쟤네들은 노동력을 사면서 인격 전체를 다 산 것처럼 해가지고 머슴 부리듯이 한단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의뢰 반격의 대기업들 또한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삼성의 경우 최근 계열사의 노조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죠. 삼성 분들을 만나보면은 선대 회장의 이른바 이제 유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의 노조는 절대로 안 된다였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삼성은 이 무노조를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노조 없어도 이제 모든 요구 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유화책도 했지만은 어용 노조를 만들기도 했고 정말 노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삼성이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이제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이제 우리가 뭐 핸드폰 같은 거 고치러 가면 거기서 우리 상담해주는 분들 엄청 친절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삼성이 이제 8,000명을 이제
직접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노조도 이제 결국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이른바 무노조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노조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사가 정말 삼성스럽게 잘 이렇게 서로가 대화하고 합의하면서 삼성이 정상적인 회사 또 그레이트 컴퍼니 위대한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사 관계라는 게 사실은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사용자한테 파는 그냥 계약 관계거든요. 아주 평등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평등하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이 사람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너 아니더라도 너 여기 취직할 사람 많어 이러면 사실 불평등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맞서는 게 바로 노동조합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단체로 교섭을 할 때 비로소 노사가 평등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노동조합인데 삼성에서는 하지 말아라. 대신 우리가 돈을 줄게 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근대적인 의미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돈 많이 받는 이대감님 댁 머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노조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과연 삼성에서 이걸 갖다가 정말 민주노조로서 인정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양한 와해 공작을 할 것인가 저는 사회적 감시부는 끊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 진 교수가 너무나 좋아하는 심상정 의원께서 삼성의 노조와의 공작 이런 서류가 있다라고 했더니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상황이 완전 반전이 됐어요. 검찰이 이제 MB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 삼성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거기를 압수수색하던 중에 6천 건에 달하는 노조와의 관련 문서, 어떤 의혹 문건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삼성이 8,000명을 삼성 서비스의 본사 직원을 채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강성 노조가 되면은 삼성전자의 서비스 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관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손 들고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친노조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해서 이번에 직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삼성전자 서비스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어떤 지점에서 노조를 만들면 다른 데로 이제 일감 돌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부당 감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노조 분회장 염호석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막 핑계대가지고 이분들의 월급을 깎아서 어떤 날은 41만 원 받아가고 어떤 달은 70만 원 월급이 그 정도밖에 그건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다 못해 돌아가셨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랬는데 이것을 사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성과로 해서 탈퇴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그냥 말 그대로 탈퇴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압박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한테 탈퇴라고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 그 유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6억 원을 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지금 혐의들이 있거든요. 삼성이 이 직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도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걸 탈퇴로 기록을 합니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여기 책임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이번에 이제 또 법원에서도 그 기각을 했는데 경찰 검찰에서 좀 수사 보강해가지고 철저하게 드러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그 다음에 이거 뭐 회사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변명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삼성 노조 와해 공작 때문에 당시 피해자 이런 분들이 이제 참고인으로 검찰에 가서 이제 진술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이제 참고인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삼성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고용노동부 뭐 했냐 같은 맞아요. 편 아니었냐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 무시했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적폐청산한다고 하는데 저는 고용노동부가 정말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죠.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연락처를 사측에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부 고발한 사람은 이게 신변 보호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사측에 줬다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뭐 누구 편들란 얘기가 아니라 있는 법만 잘 지켜도 있는 제도만 잘 지켜도 사실은 이렇게 억울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심하다는 거죠. 네. 자, 더는 의리 침묵하지 않는 시대를 위해서 국회 호랭이 심언니가 있다면 외부자들의 모두까기 진 교수님이 나설 차례인 것 같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갑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신다면. 재벌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기업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그냥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그 결과에 편승하고 있다. 기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없어도 기업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기업은 제대로 된 노와 그다음에 유능한 사가 있을 때 그 기업이 융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기업 운영도 기본적으로 그 기업 구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긋나고 그걸 버리고 기업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꼴 당하는 거예요. 칼이 지금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